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6장의 두 번째 파트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사회 후생의 개념, 효율성, 시장 실패,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공평성, 보상의 원칙, 불가능성의 정리, 차선의 이론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새로운 개념이고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하여튼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잘 알아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5번 항으로 공평성이란 무엇인가 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공평성이란 요 한자로 공평 이렇게 돼 있죠.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이렇게 평평, 이분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equal 또는 even. 여기서 말하는 공의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름. 그렇고요. 정의 그러면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공평하다, 공평, 공정 이런 개념이 fair 또는 equity, just 이런 말로 되어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을 영영사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fair라고 하는 건 뭐냐면 marked by impartiality and honesty, free from self-interested prejudice or favoritism. impartiality가 이게 편향성이 없는 거예요. 불편부당한 게 페어한 거죠. 정직한 거, 그리고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게 이게 공정한 거예요. 편견, prejudice,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게 페어한 거예요. favoritism, 특별한 누구만 사랑하는 거, 편해. favoritism 그래요. 그게 없는 게 뭐예요? 페어한 거예요. equity, 이거는 equal,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이렇게 양쪽이 같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justice, according to natural law or right, especially free from bias or favoritism. 이거 바이어스가 없는 거죠. 한쪽에 치우치는 걸 바이어스라고 해요. just, agreeing with what is considered morally right or good. 이 도덕적으로 옳고 좋은 것. 이것이 just라고 하는 것이죠. 정의로운 것.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평성은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는가 이 개념은 첫 번째는 평등성, equality라고 하는 모든 거를 n분의 1로 딱 나누는 거죠. 모든 거를 똑같이. 이거를 다른 말로 형식적 평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형식적 평등의 개념은 실질적 평등하고 달라요. 실질적 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도 그림이 나오겠지만 좀 실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맞춰주는 걸 실질적 평등이라고 하고 그냥 똑같이 나눠주는 거는 형식적 평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매달 준다. 이런 거는 형식적 평등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평등이면 진짜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 그러면 부자들한테는 줄 필요가 없겠죠. 부자들한테는 안 주고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주는 게 실질적인 평등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평성이 포함하고 있는 개념 중에 정당한 권리, right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소유권, 자기가 능력으로 차지한 소유권에 대해서는 절대 강제로 빼앗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정당한 권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fairness, 공정성의 개념은 fairness, 공정성의 개념은 규칙, 약속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규칙 속에 담겨져야 될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제가 우리 자녀들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자녀들 셋인데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에요. 등치가 예를 들면 다 다르다고 보면은 똑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아침에 밥 해줄 때 밥은 다 줘야 돼요. 이게 형식적 평등이죠. 같은 것은 같게. 자식인데 차별하면 아이들이 벌써 아버지 왜 차별해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자식이니까 똑같이 밥을 준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르게. 고등학생은 등치가 크니까 좀 큰 그릇에, 중학생은 중간 그릇에, 초등학생은 작은 그릇에. 다른 것은 다르게
용돈 줄 때도 마찬가지. 용돈 줄 때도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5만 원, 3만 원, 2만 원. 이렇게 다른 것은 다르게. 용돈은 주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한 거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러나 실제 이것을 적용하는 데는 정말 문제가 커요. 같은 것을 같게 주면 큰 놈이 어떻게 초등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테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르게 준다 그러면은 막내가 또 아버지 나는 막내라고 왜 차별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가 공정성의 문제다. 또 하나는 받을 만한 자격, desert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컴피티션 경쟁을 통해서 얻은 것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 시험 자격증을 가졌다. 공무원이 됐다 이런 거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죠. 이 자격에 들어가는 건 능력으로 얻었느냐, 노력으로 얻었느냐 또는 필요에 따라서 얻는 것도 자격으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필요에 따라서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볼 듯이 이 퀄러티라고 하는 거는 이 벽돌을 똑같이 한 장씩 준 거예요. 이 퀄러티, n분의 1 똑같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러나 에쿼티라는 개념은 다른 것은 다르게까지 포함해요. 근본적으로 이 사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실질적인 평등이고 공정이지 어떻게 똑같이 벽돌 하나 줬다고 이게 옳은 거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장 작은 사람한테 벽돌을 3개 싸줘야 사과를 따먹지. 여기는 2개만 줘도. 이런 식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주는 것이 공평성의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당한 권리, right. A right is the freedom to act or refrain from acting or an entitlement to be acted upon or not acted upon. A right is the power or privilege to which a person has a just claim. 그러니까 정당한 권리라고 하는 거죠. 자유로운 행동을 하든지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right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정당하게 취득한 권리를 억지로 빼앗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공평하지 못한 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평성은 왜 모호한 ambiguous, amb라고 하는 게 2개예요. 2개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ambiperverse 그러면은 양서류.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 사는 거 양서류라고 하잖아요. 그런 ambiguous한 모호한 2가지의 개념이 복합된 개념인가. 이게 참 어려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공평성을 측정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나중에 가면 진위계수라든가 뭐 애치승계수 이런 것들 공평성 개념 자세히 공부할 때 배울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평성의 개념을 같은 것은 같게 이렇게 정하면 왜 같은 것을 같게 안 해주셨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게 되고 다른 것은 다르게 강조하게 되면은 왜 다른데 같게 해줬냐 이것도 잘못된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은 아까 이야기한 fairness 그런 공정성의 개념으로 봐야 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올바른 공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개념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사유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철학이 나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내가 보수냐, 진보냐, 나는 자유주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정의의 개념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이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이 다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만 나는 정의가 이거라고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좁혀가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지 정의는 이것만 정의야. 이거를 종교도 그래서 원래 종교,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종교에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거를 서로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걸 똘레랑스, 프랑스 말로 똘레랑스라고 하는데 서로의 마음을 열고 너는 나하고 틀린 게 아니고 서로 다를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서로 포용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전에 효율성에 대해 살펴보았잖아요. 효율성은 개념이 명확해요. efficiency, input, output.
인풋이 분모고 아웃풋이 분자로 해가지고 내 효율성이 우리가 물건 살 때도 비용 편익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쉬운 개념인데 에쿼티의 개념은 즉 공정성의 개념은 상당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정책을 추구할 때에 공평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효율성은 기본적으로 능력주의를 원해요. 능력주의를. 반면에 공평성은 상당한 평등주의를 원해요. 그러면은 능력은 능력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 것이죠. 능력과 평등주의가 함께 갈 수 있느냐? 함께 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트레이드업. 우리가 효율성을 선택했으면 형평성을 포기해야 되고, 형평성을 선택했으면, 공평성을 선택했으면 efficiency, 효율성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free market system focus on efficiency. 우리가 배운 시장 경제는 efficiency 중심한 거예요. 반면에 command system, 명령 통제하는 공산주의 시스템은 equity, 그죠? 평등에 집중을 하죠. 공정성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efficiency means society get the most from its scarce resource. 이 희소한 자원을 최대의 효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효율성이죠. 반면에 equity means the benefits from scarce resources are distributed fairly in society. 이 사회에 n분의 1로 나누는 건 하지만 공정하게 나뉘는 것, 분배의 공정성이라고 이거를 equity, 공평성, 공정성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사실은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 효율성과 공평성 사이에는 서로 간에 충돌하는 형평성을 선택하면 형평성이나 공평성이나 공정성이나 비슷한 개념이에요. 효율성은 또 다른 개념이고 efficiency, 효율성이냐 equity냐 이 사이에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나는 성장을 중시한다. 그러면은 복지를 좀 내려놔야 되고 나는 복지를 중시한다. 그러면 성장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충관계에 있는 거죠. 환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환경을 보존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이 더 잘 살기 위해 개발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서로 상충하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복지를 잘 실현해야 서로 가난한 사람들도 더 열심히 일해서 사회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서로 상충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복지와 성장의 관계를 다른 말로는 생산적 복지 또는 투자로서의 복지. 복지에 투자하는 것, 가난한 사람한테 투자하는 것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돈 뿌리는 게 아니야. 이것이 일종의 투자야.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그래서 사회가 좀 불평등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도 해결하고 가는 것이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런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과 공평의 보완적 관계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주제로 가서 보상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보상, compensation, 보상. 누가 피해를 입었으면 그 피해를 보상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의미로서의 보상이에요. 제가 한미 FTA, 이 밑에도 나오지만 한미 FTA라면은 미국과 한국이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 거예요.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물건이 넘어갈 때 매겨지는 세금이 있어요. 세금. 그걸 관세라고 하는데 관세를 낮추거나 매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이라고 해서 각종 자유로운 시장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벽들을 없애는 것이 프리 트레이드 존이에요.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자유무역 협정을 맺게 되면 한국의 물건들이 미국에 많이 팔려요. 왜냐하면 관세를 낮추니까. 즉 텔레비전 하나 팔 때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세금 10만 원이 줄어드니까 한국 제품이 예전에는 미국에서 100만 원에 팔리던 게 FTA를 하게 되면 90만 원에 팔리게 돼요. 그러면 미국에서 사람들이 한국 삼성의 TV 가격이 싸졌어요. 우리 한국 삼성 TV 사러 갑시다 해가지고 삼성 TV가 많이 팔리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삼성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미국 거를 수입하는 소고기, 쌀, 우리나라에서 그거 농사 짓는 사람들은 반대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소고기가 엄청 싸거든.
쌀값도 우리나라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쌀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쌀 농사 짓는 사람들 망하는 거죠.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 전자제품, 자동차 이런 것들 미국에 팔아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그 이익이 소고기, 쌀 여기서 손해보는 농민들이 손해보는 것보다 더 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가 대통령이라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한테 세금을 걷어요. 니네 이만큼 돈 벌었으니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FTA 때문에 손해본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농민들한테 보조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니네들 국가를 잘 살게 만드는데 니네들이 희생했으니까 그만큼 보상을 해준다는 게 이게 보상의 원칙이 되겠어요. 그래서 FTA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할 때 이것이 변화죠. FTA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FTA 하는 상태로 변화가 되는데 이 변화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변화가 좋으면 go 가는 것이고 변화가 안 좋으면 no, stop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변화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변화 속에. 지금 내가 강조하는 요즘 가장 큰 변화는 메타버스라고 그랬죠. 앞으로 시대가 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삶의 시간들이 예전에는 다 이 바깥의 대면 속에서 살았는데 앞으로는 당장 강의도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미리 올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메타버스 속으로 세상이 들어가는데 그런 변화가 좋은 것인가 좋지 않은 것인가 이 사회에서 이 변화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이 변화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때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시대로 가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메타버스 그 시대에 디지털 트윈의 시대에 맞는 능력을 키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코딩 수업 이런 것들 꼭 들으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개선됐느냐 개악됐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칼도 기준, 스키토프스키 기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설명하려면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이 교과서 이런 것들 찾아보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래서 한미 FTA를 하는 것이 이것이 좋은 것일까 계약일까 이런 것들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Q에서 요 Q의 상태에서 이 R이나 S 요 효율적인 점으로 이동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개선이에요. 개선이에요. 그러나 칼도 힉스가 이야기하는 이건 다 개선인 거 알겠는데 스키토프스키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거꾸로 돌아올 때도 개악이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한눈으로 보고 한눈으로 넘어가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학의 차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이 사회가 어떤 상태가 더 좋은 것일까? 어떤 사람은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게 좋은 상태야.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사회가 발전되겠어? 능력에 따라서 빈부격차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능력에 따라 사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그 사이에 평등주의, 자유주의, 공리주의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 그래프로 그리자면 요 유틸리테리안이라고 하는 거는 공리주의예요. 벤담과 나중에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벤담하고 존 스튜어트 밀이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인간이 느끼는 효용이나 이익이나 편익은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직선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막시즘과 같이 이런 사람들은 극단적인 평등주의자예요. 모두가 같이 나아지지 않는 한 나아지지 않는 거야. 어느 한 놈만 잘 산다고 우리 무슨 사회가 또 전체가 다 잘 산다고 할 수 있어. 이런 평등주의자의 관점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중간적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회에는 이런 중간 정도의 사회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를 소셜 웰페어 펑션이라고도 하는데 사회 후생 함수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면 좀 살펴보시고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살펴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점을 찾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도 가장 최적, optimum, 가장 좋은 상태를 찾는데 요게 선택 가능한 집합이에요. 선택 가능한 성에서 social indifference curve, 사회 후생함수하고 만나는 요 접점이라고 하죠. 요 Z라는 점이 사회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예요. bliss 포인트라고 하는 이런 포인트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 점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을 찾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 케네스 에로우라는 사람인데 이거를 불가능성의 정리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래서 이 점을 찾으면 그림으로는 가장 좋은 상태가 있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이 점을 찾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성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후생함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리주의, 평등주의, 롤주의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이 불가능성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까 그 포인트, 요점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 보편성, 완비성, 이행성, 비독재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다 갖추는 그런 사회 상태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다 갖추려면 독재성이 필요한데 여기는 비독재성을 민주주의에서 원하니까 민주주의와 이 효율성은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회는 이런 똑똑한 사람이 설계해서 가장 좋은 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어디를 원하는가. 그죠? 그렇게 민주주의로 사회 선택을 하게 돼 있다. 이런 개념이 사회 후생함수와 불가능성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선의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베스트하고 세컨 베스트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결혼을 할 때 물건 살 때 제일 좋은 거 제일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할 수 없을 때는 그 다음 걸 한다. 그 다음 게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선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누구나 최선을 선택하기를 원해요. 베스트 초이스를 하기 원해요. 이거 하려면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모든 걸 다 검토해 봐야 돼요. 나의 최상의 결혼 상대자가 누군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다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후보가 되는 사람들 다 분석해야 되고 그래서 내 목표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수단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시간을 선택하고 돈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진로도 선택하고 교과목 모든 거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다 따져보니까 인간이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만 가지고 있어요.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완전 이 안에 슈퍼컴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가끔가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bounded rationality 뭐냐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한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수준이면 이 정도면 됐어. 이런 데서 선택을 한다는 거죠. 돈을 사용할 때도 그렇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완벽한 베스트는 추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차선으로 가는데 최선이 안 되면 차선으로 가는 거죠. 세컨 베스트로 했는데 세컨 베스트가 진짜 그러면 예를 들면 10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베스트예요. 근데 그러면 9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세컨 베스트일까요? 아니면 8개, 7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세컨 베스트일까요? 물론 당연히 10개였으니까 9개를 만족시키는 게 세컨 베스트가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제학자들이 밝혀낸 것에 따르면 근데 빠진 거는 아무 중요하지도 않아. 그러면 오히려 8개를 만족시키는 게 더 세컨 베스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선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n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방정식의 해가 없을 때 베스트가 없을 때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스트가 없을 때 베스트가 아닌 한 어떤 것이 차선인지 잘 알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없더라.
그래서 n-1개를 충족한다고 해서 차선은 아니다. 그래서 베스트가 있고 차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결혼하는데 예를 들면 10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10가지 요건이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중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으면 9개의 조건인데 그 중요한 조건이 빠졌다고 그래 보세요. 그럼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개수로 따져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컨 베스트가 찾기가 어렵다. 최선도 어렵고 차선도 어렵고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그냥 만족할 만한 수준이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선택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 정도만 하고 요번 이 후생경제학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시험에는 제가 나오지 않도록 출제할 테니까 출제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좀 더 살펴보시고 특별히 이해가 안 되고 이러면은 건너뛰어도 되겠습니다. 다만 하여튼 이 안에 있는 영어 공부들은 좀 더 하세요. 이건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한 말이에요. 이 거시경제학의 아버지죠. 세계 경제학의 큰 부류를 생각하면 케인즈 학파하고 신고전 학파라고 그래요. 신고전 학파는 시카고 학파라고 그러는데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카고 학파가 이 케인즈라고 하는 이 거시경제학의 또 국가의 역할을 좀 강조하는 케인지안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The political problem of mankind is to combine three things. 이 political 정치적인 문제, 인간이 해결해야 될 정치적 문제는 이 세 가지를 함께 해야 되는 거야. 함께.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combine three things. economic efficiency도 필요하고 social justice, 사회적 정의도 필요하고 individual liberty도 필요하고 이 세 개를 동시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정부가 해야 될 미션이고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든 공기업이 들어가든 이 세 가지를 efficiency 해야 되고 social justice를 가져가야 되고 individual liberty도 갖추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는 이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 책의 제목이 일반 이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제6장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하고 질의응답하면서 좀 더 자세히 또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셔서 감사하고 대면 수업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